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6학년 1학기 동안 분수의 나눌셈, 소수의 나눌셈, 각기둥각, 각불,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비와 비율, 여러가지 그래프까지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공부하셨나요? 내용을 알기는 아는데 문제 푸는 것이 어려워요. 문제 푸는 것이 싫어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싫어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는 선생님만의 비법 알려줄게요. 네, 선생님은요, 어렸을 때 고기를 좋아하고 배추와 상추 같은 쌈채소를 싫어했는데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선생님의 부모님께서 상추랑 배추를 직접 심어서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사랑과 애정으로 물을 주고 조금씩 커나가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선생님은 어느 순간가 쌈채소를 아주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문제 푸는 것이 싫으시다면 더 이상 문제 풀지 마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만들다 보면 여러분이 주어진 문제를 풀 때와는 다른 것들을 배우고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만들 문제는요. 소수의 나눌셈,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의 내용을 활용해 볼 거니까요. 다른 단어는 잠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준비물은요. 종이, 연필, 그리고 자입니다. 네, 자, 준비가 되셨으면 선생님이 문제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도 따라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소수의 나눌셈 중에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 더 정확하게 말해서 15.22 나누기 5를 문제에 넣을 거고요. 그리고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중에서는 건널비의 내용을 문제에 넣을 거예요.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은 건널비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 건태 있는 넓이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 직육면체를 펼쳐서 짜라란 이렇게 전개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개도상에 이 계산식을 넣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풀었던 소수 나누기 자연수 문제 중에 직사각형의 넓이가 소수로 나와 있고 가로의 길이가 자연수로 나와 있을 때 세로의 길이를 묻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해서 이 세로의 길이를 구했었는데 자, 이 전개도상에서 직사각형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호라 아주 큰 직사각형을 선생님이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선생님이 15.22라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2.22 제곱센티미터라고 만들 거고요. 그리고 가로의 길이를 5cm라고 하겠습니다. 네, 5cm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벌써 문제 만들었어요. 자, 넓이가 이렇게 있는데 가로는 이렇습니다. 세로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문제가 완성인가요? 이거는 배추와 상추 중에 지금 배추만 넣은 거지요. 건널비, 이 전개도의 부분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럴 때에는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살짝 이렇게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이 직사각형이라는 표현 대신에 전개도에서 옆면의 넓이라는 표현을 쓰시고요. 자, 가로의 길이라는 표현 대신에 자, 이것을 접었을 때 이것의 길이는 이 밑면의 둘레와 겹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아니라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5cm이다 라고 둘레의 길이를 우리가 문제에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로의 길이라는 표현 대신에
직육면체의 높이라는 표현을 써서 높이를 구하는 문제를 제시하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요. 선생님, 그래도 이 전개도에서 지금 이 옆면만 자꾸 보고 있잖아요. 여기 밑면들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다면 선생님, 밑면에도 하고 생명을 불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면에도 넓이를 줬기 때문에 밑면에도 넓이를 줄게요. 여기가 한 15.2니까 이 밑면은 대략 1.5 제곱센티미터라고 줄까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5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 이 직육면체의 총 건널비를 구해봅시다. 1.5 밑면이 2개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고요. 거기에 더하기 옆면의 넓이를 해주면 3 더하기 15.2는 18.22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잠깐 좀 더 문제를 수준을 올려보면요. 여기서 문제의 수준을 살짝 올려보면 우리가 옆면의 넓이를 줄 것이 아니라 여기 총 건널비와 밑면 하나의 넓이만 줘도 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 왜냐하면 총 건널비를 알고 밑면을 알면 옆에 있는 넓이를 구할 수 있을 테니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만 주자고요. 네, 그럼 바로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직육면체의 전개도에서 총 건널비는 둘러싸고 있는 이 건널비는 여기 18.22 제곱센티미터이고 또 여기 한 밑면의 넓이는 1.5 제곱센티미터이다 라고 하면 이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그러면 옆면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옆면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높이를 물어볼 거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를 제시를 해줘야겠죠. 그런데 그냥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와 겹치는 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라고 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면의 둘레의 길이를 5cm라고 이렇게 제시를 한다면 우리가 문제에서 높이를 구하세요 라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좋은 문제인지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총 건널비가 나왔고 한 밑면이 나왔으니까 18.22에서 밑면이 지금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빼줬어요. 총 건널비에서 밑면 2개 빼줬으니까 옆넓이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15.22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15.22를 총 옆넓이를 지금 한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5cm이기 때문에 가로가 5cm가 되는 거예요. 밑면 이 직사각형에 나누기 5를 해주면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높이가 나올 겁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 이거 계산을 했더니요. 3.044cm가 나와서 바로 여기에 3.044cm입니다 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 굉장히 훌륭하게 잘 만들어진 문제니까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한번 문제를 제시해 보세요. 자, 한번 검토도 한번 해볼까요? 검토를 할 때에는 이 그림이 잘 그려진 전개도인지를 보기 위해서 길이가 여기가 3.044니까 3, 5.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3, 5인데 3, 5. 면 좀 길이가 다르다면 그림을 조정해야겠죠? 자, 그리고 밑면의 넓이가 1.5고 옆면의 넓이가 그것의 한 10배 정도 되는 15.22인 거 그림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토까지 다 마무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문제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느낀 점과 생각은 무엇인가요? 네, 선생님은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에 있는 글씨만큼 그림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림이 지금 이렇게 잘 그려져 있는 그림이라면 선생님이 이게 문제를 풀 때 한 여기의 길이는 5cm보다 짧은 한 2, 3 그 정도가 되겠구나 하고 어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에 있는 그림에서 답에 대한 어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과 선생님이 느낀 점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소수의 나눗셈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또한 건널비에서 총 건널비는 밑면과 옆면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문제 속에 녹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본다면 문제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지, 네, 그 문제를 보고 그것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여러분이 문제지에서 본다면 그 누구보다도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 보았고요. 여러분도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이 문제와 비슷한 문제 숫자만 바꿔서 한번 만들어 보셔도 되고, 그게 어렵다면 이 문제를 그대로 한번 옮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새로운 문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